오늘의 뜬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 편성했죠. 네네. 거의 모든 부처 예산이 다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다 늘어나는데요. 이제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부문이 115조 5천억으로 그러니까 8.5% 증가를 하고요. 예. 안전 부문이 4조 6천억으로 17% 증가를 하고 창조 경제 부문이 8조 3천억으로 17.1% 증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SOC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 뭐 환경 이런 쪽 예산도 3 내지 4% 증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 복지 부문 같은 경우는 8.5% 증가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늘어나야만 되는 그 금액이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자연증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는 역시 안전하고 창조경제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재정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부양에 올인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년 재정 적자 33조 원, GDP 대비 2.1%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예.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이제 35.1%에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35.7%로 올라가고요. 예.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가면은 36.7%까지 지속해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최경환 부총리하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죠. 이 국가 채무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기업 부채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이래갖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걸 뺀 거라고 하는 점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 빚내서 경기 부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빚의 용도가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냐 여기서 좀 전문가들이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을 달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SOC 예산 같은 경우도 정부가 애초에 공언했던 거고는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작년 5월에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는 SOC 투자 규모는 21조에서 22조 수준으로 정상화, 그러니까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예. 이때 내놓은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20조 원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24조 4천억으로 잡았고 전년 대비 7천억을 오히려 늘려잡았는데 늘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늘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SOC 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미 4대강 사업에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이 토목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의 없고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 돈이 국내로 환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 아하. 그래서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경기 부양이 안 된다. 이건 이미 검증이 된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단적인 예로 SOC 예산 같은 경우를 오히려 늘려잡은 거고요. 반면에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 20만 원이 됐다고 그 돈 갖고 해외여행 하겠느냐. 그게 아니고 국내에서 그건 다 쓰이게 되어 있다. 예. 따라서 그것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내수 진작할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복지 부문 같은 경우 총액으로 보면 당연히 1등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유치원 교육 지원하는 것이죠. 예. 또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예 지금 내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아예.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관련 예산 1조 8천억 정도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활용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뭐예요?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나 봐요. 예. 여기서 이제 빌려다 쓰면 된다 이런 논리라고 하는데 예. 빌려다 쓰는 건 좋은데 지방정부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아하. 서울시 교육청에 올해가 적자 규모만 3,600억에 달할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서울시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예를 들어서 고교 무상교육 이런 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 이건 그대로 또 가계 지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내수가 진작에 되는 게 아니라 얼어붙는 상황이 해빙이 안 된다 이런 네.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돈을 쏟아붓는데 어디에 쏟아부을 것이냐 여기서는 핀트가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박근혜 정부는 이 재정 건전성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임기 내에 이 재정 적자 규모 같은 걸 더 줄이겠다라고 공약했는데 그건 이제 완전 포기한 셈이네요.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임기 말로 가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36.7%까지 치솟을 전망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은 또 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거의 포기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내년 1인당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1인당 5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보다 한 15만 원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예. 그 세수는 지난해도 한 8조 원가량 세금이 덜 거쳤잖아요. 목표한 것보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금 상반기에도 상당히 덜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추세로 올해도 나타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세수 부족을 어떻게든 보전을 해야 그 재정 건전성이 조금이라도 이제 그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증세를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살아나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있겠죠. 근데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라는 점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증세 부분만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들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손봐야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이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여기서 중언부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작년 그 세수 결손분이 8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감세를 해줘가지고 기업이 받는 혜택이 매년 8조 1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하. 딱 그 정도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정기국회 정상화가 만약 된다면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군요.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였습니다.